네, 그래서 차의 꼴에 대한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미분계수의 요소들에 대한 형태를 보고, 예를 들어 분자 fx-fa라거나 아니면 x-a라거나, 얘는 그 x증분이죠. 얘는 뭐예요? y증분이죠. 네, 이런 x증분, y증분 꼴을 우리가 확인하면 거기서 식을 변형해서 미분계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추상적으로만 말하면 와닿지 않을 테니까 예시 한 두 가지 정도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엄청 많이 나오는 예시인데, 리미트 x가 뭐 3으로 갈 때 네. h로 되겠네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3 플러스 3h 마이너스 f3.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게 바로 딱 보고 미분계수냐 라고 하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위에 y증분과 분모의 x증분이 모양이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얘가 y증분을 나타내는 애구나, 그러면 얘를 0을 보내면 f3 되면서 0 될 거잖아요. 그게 보이니까 지금 y증분 꼴인데 얘가, 그런데 차의 꼴인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맞추려면 x증분 꼴은 현재 이 형태에 맞춘 x증분의 꼴은 뭐예요? 3 플러스 3h라는 정의역 빼기 3을 이렇게 해서 3h다, 이게 나오는 게 알맞는 x증분의 꼴이잖아요. 근데 지금 분모를 보면 그렇지가 않죠. 따라서 우리가 식변형을 해서 불완전한 해당 꼴을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3h분의 f의 3 플러스 3h 마이너스 f3이다. 이렇게 둔 다음에 아까 거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순간 뭐예요? 이거 자체는 그러면 우리가 식변형을 통해 추출한 미분계수고 f 프라임 3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를 딱 뜯어내게 되면 결국 3 곱하기 f 프라임 3이다 라는 식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y증분 차의 꼴을 발견해, 또는 x증분의 차의 꼴을 발견해, 그러면 걔네들을 가지고 먼저 미분계수인지를 판단하고, 만약 미분계수가 아니다 그러면 식을 변형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해당 증분에 맞는, 해당 y증분에 맞는 x증분의 꼴, 해당 x증분에 맞는 y증분의 꼴을 만들어서 미분계수를 추출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x-1 곱하기 fx가 이제 fx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괜찮나? 마이너스 뭐 f1, 자, 뭐 이런 식이라고 하고 fx가 연속이라는 전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냐라는 거죠.
이거를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특이하다는 판단을 해야 돼요. 얘를 보시고 얘네를 보면 얘는 뭐야? 지금 y값 차죠? y 증분이고 얘는 뭐야? x값 차죠? x 증분인데 얘네가 또 하필 x랑 1로 딱 맞아 떨어져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식을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양변을 x가 1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fx를 단독으로 남기고 x-1분의 fx-f1 이렇게 두는 거죠. 전제는 당연히 x가 1이 아니다라는 전제겠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냐? 지금 양변이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항등식이란 전제예요. 네,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씌울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론적으로는 F1이랑 F'1이 같다라는 그런 정보 한 개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두 개의 예시를 다 봤지만 이 차의 꼴에 대한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수값 차네, y 증분이네, 또는 x값 차네, x 증분이네. 그럼 얘를 식을 잘 변형하면 내가 미분계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분계수를 해당 식을 해석해서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예시들을 보여드렸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뭐냐면 아까 거랑 좀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복잡한 분자식의 미개로서의 해석. 자, 이게 존재하는데 분자식이 복잡하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거든요. 그때 얘를 우리가 미분계수를 어떻게 하면 해석할 수 있냐? 매우 전형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제가 있어요. if 분모의 0인자가 한 개일 때 그때 우리가 복잡한 분자식을 미분계수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마찬가지로 x-1분의 x세제곱 뭐 fx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 이런 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내요. x-1로 얘의 수렴값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까요? 벌써 복잡하시죠? 일단은 fx를 어떻게 결정하지? 물론 fx가 주어져 있겠죠. 아마 문제에서 결정할 수 있게. 그래도 이게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얘를 분자식이 복잡한데 어떻게 얘를 약분하고 계산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제가 꿀팁 하나를 드리면 현재 지금 분모에 0인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럼 우리가 얘를 미분계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전체 복잡한 분자식을 내가 그냥 gx다 라고 치환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어쨌든 이 식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지금 수렴해야 되니까 수렴성 정보에 의해서 이 식이 바뀌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분의 1,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잖아요. 이 0 값이 뭐예요? 지금 수렴해야 되니까 무조건 g1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죠? 그 여기 지금 대입을 하면 0분의 g1이 수렴한다 이렇게 되니까 g1이 0이어야겠죠? 얘는 당연히 기본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g1이 0이니까 현재 이 식을 결국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얘를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신 식 아닙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g 프라임 1이다. x는 1에서 g의 미분계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지금 우리가 분자식 전체의 미분계수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가 스텝 1인 거고, 스텝 2는 아까 우리가 gx를 이렇게 놨죠. 방금 스텝 1에서는 우리가 g'1이라는 거를 미분계수의 정의, 즉 평균 변화율꼴의 극한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g'x에다가 1을 대입해서도 해당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즉 얘를 전체식을 미분해서 g'x는 3x제곱 fx 플러스 x 세제곱에 f'x 이제 곱함수 쓴 거예요. 곱함수 미분. 그 다음에 4x.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그냥 x는 1 대입을 해서도 g'1을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g'1을 구하는 두 가지 루트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두 가지 루트를 같다라고 하고 연결 지으면 우리가 복잡한 분자식의 어떤 극한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어떤 항등식을 미분해서 대입한 값으로 구한다 라고 루트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순 대입을 통해서 그냥 도함수를 아예 구해버린 다음에 단순 대입을 통해서도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고 치환 첫 번째, 결국 분자식이 복잡할 때는 분자 전체를 치환한다. 하나의 큰 함수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도함수 자체를 구한다. 라는 거고, 이미 도함수 미분 공식을 쓰는 방법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순서에 맞지 않게 설명하는 건데, 이제 설명할 거예요. 미분 공식. 자, 일단은 중요한 사실관계를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뭐냐면 자, 연속과 미분 가능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뭐냐면 동치예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과도 동치고,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가 같다 라는 말과의 동치이기도 하죠. 네, 어쨌든 이렇게 미분 가능한 것과 연속이란 상태랑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미분 가능은 곧 연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연속을 내포하고 있으면 이렇게 써야죠. 즉 연속이 더 큰 집합이고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인 거예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는 집합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라는 거죠. 증명부터 보여드릴게요. 리미트 이미 우리가 아까 봤어요. 그 미분 계수의 조건 중에 뭐가 있었어요? 평균 변화를 꼴이고 그 극한으로 보냈을 때 0분의 0꼴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동점과 정점의 차이가 없어져야 된다. 거의 없어질 정도로 0에 가까워질 정도로 가까워져야 된다. 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0분의 0꼴이 정의되는 건데 애초에 그 0분의 0꼴 자체가 이미 연속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전 미분계수 정의에 대한 식을 떠올려 볼까요? 자, 이거였죠? 그러면 얘는 다시 얘기하면 결국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가는 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르게 또 말하면 결국 a 좌극한도 똑같은 말이죠.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x가 a 우극한으로 갈 때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절대 a는 아니에요. a보다 살짝 큰 값이죠. 근데 걔네 둘이 뺐는데 뭐래요? 0이 나왔대요. 이 말은 즉슨 좌극한이랑 f에서 a의 좌극한과 우극한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구나.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라는 의미로 귀결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의 좌극한 리미트 보낼 때 평균 변화율이 존재한다 라는 거는 분자식만 뜯어보면 여기만 뜯어보면 결국 얘랑 얘가 같다는 의미가 되면서 결국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결론을 이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0분의 0꼴이라는 상태 자체만으로도 이미 좌우함이 전부 같은 상태, 즉 연속이 보장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엄밀하게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함수가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연속이 아니면 일단 당연히 미분 안 돼요. 미분 불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속이면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연속인데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건 이어져 있는데 극한값 자체가 여기서 지금 평균 변화율 극한 자체가 수렴하지 않는다,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말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 천점이라는 말을 써요. 천점. 얘는 뾰족점이다 라는 말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되면 해당 지점을 제가 x는 a다 라고 잡을 때 그 지점과 왼쪽에서 다가오는 값의 기울기, 그 다음에 그 지점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동점과의 기울기가 서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수렴하지 않게 되고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게 첨점이란 친구가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아셔야 되고, fx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 자, 이게 매우
험난한 조건들을 좀 거치고 살아남은 친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좀 원만한 곡선의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연속이 아닌 거니까 뭐 끊겨 있거나, 그죠? 끊겨 있거나 뭐 정의가 안 돼 있거나 뭐 발산하거나 뭐 이런 애들 다 연속이 아니니까 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지도 않겠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미분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미분이라는 행위는 뭐냐? 행위는 뭐냐? 그건 결국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 도함수를 얻는다. 이게 바로 미분한다. 라는 건데, 이 도함수를 우리는 뭐라 하냐? f 프라임 x다라고 씁니다. 자, 이 f 프라임 x가 뭔지 아시겠죠? 결국 원래 우리는 뭐였어요?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를 어떻게 표현했죠? f 프라임 a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f 프라임 x라는 건 뭘까요? 결국 일반화 시킨 거예요. 일반화 시켜서 구간 내에 정의된 모든 정의역의 x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겠다 라는 말이 되고, 정의역은 x고, 즉 얘는 정의역이 x고 치역은 뭐예요? 치역은 미분계수인 그 지점에서의 함수의 미분계수, 즉 적성 기울기인 애들의 관계를 규율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f'x가 작성이 되는데 f'x를 작성하는 방법 역시나 루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정의를 이용하면 제가 아까 전에 도함수 f'x를 구하기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 정의의 꼴이 뭐라 했죠? 증분을 강조하는 꼴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f'x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되냐? fx x 플러스 h, 그게 어디로 가요? fx로 가는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h가 0으로 지금 다가가죠. 그러고 나서 얘는 0으로 가고, 마찬가지로 얘도 0으로 가니까 결국 fx라는 정점, 사실 얘는 정점이 아니긴 한데 정점으로 가게 된다. 그런 모양이어서 결국 그런 x, 그런 지점들에서 정의되는 f 프라임 미분계수를 일반화시킨 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현재 정의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얘는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 건데, 사실은 이제 두 번째로는 그냥 미분 공식을 써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미분 공식을 쓰면 xn을 우리가 미분한다 그러면 밖으로 지수가 n으로 나오고 밖으로 계수로 나오고 곱해지고 x 위에 n은 지수는 하나 까인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도함수의 특징, 미분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표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제 우리가 fx의 미분계수 도함수를 구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dfx dx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dy dx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dy dx를 지금 이게 분수가 아니에요. dx 분의 dy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dy dx다 라고 위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일단은 엄밀하게는 분수가 아닙니다. 분수가 아니어서 dy dx다 이렇게 읽는 게 맞고, 그래서 f'x랑 dx df dx랑 dy dx 이런 식으로 다 표기가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결국 미분의 성질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또 첫 번째로 fx의 상수곱이 되어 있을 때 미분하면 얘는 상수곱 그냥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수 곱하기 fx에 미분했다 라는 걸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함수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각각이 분배돼서 미분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이게 중요한데 곱함수 미분이에요. fx랑 g랑 곱해진 상태에서 전체에 미분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곱함수 미분법을 따로 암기를 하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각각 한 번씩 미분돼요. f 프라임 곱하기 g 더하기 f 곱하기 g 프라임 이러면서 f 한 번 미분, g 한 번 미분, 그러면서 각각 미분한 게 더해진 형태로 그렇게 식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곱함수 미분이라 부르고, 곱함수 미분이다 이렇게 부르고, 다 자주 쓰니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2번 성질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2번을 확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라고 하면 결국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항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서로 다 분배해서 미분시킨다 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얘를 미분해봐라. 이거 전체 이제 dxt 이렇게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3x 제곱 각각 분배해서 미분합니다. 항씩 하나씩 6, 그 다음에 상수항은 미분하면 0 돼요. 그래서 이게 끝. 이렇게 되면서 도함수의 식 자체가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미분의 성질이고, 도함수 fx를 f'x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의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공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얘도 제가 다 하나 좀 더 이쁘게 정리해서 PDF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복습 영상 보시면서,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저처럼 개념들을 유기적인 흐름으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냐, 이걸 자꾸 테스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마스터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나 개념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시를 들어가면서 문제 해결과 직결되는 접근법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할게요.